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관심종목TV 김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2월 22일 토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오전 11시 4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어제 두산 에너빌리티 장시작 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플러스 1% 상승으로 종가 마감을 좀 했는데요. 자, 지금 이 자리가 이전에는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고요. 저항이 돌파가 나오면 뭐가 되죠? 지지를 받죠. 지금 이틀 동안 이 자리에 대한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중요한 거는요, 거래량이 오히려 줄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전날보다 상승을 했다라는 건요, 이 매도세보다 더 강하다는 뜻이에요.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갱신한 이후에 이렇게 이틀 동안 급락 구간을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께서 현 구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굉장히 막막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제라도 매도를 하고 빠져나가야 되는 건 아닌지 걱정과 동시에 고민도 정말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아직 올라갈 고점은 한참 멀었습니다.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대응을 하시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이 계좌 수익률이 천차만별로 바뀔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란 말이에요. 지금 체코 원전, 자, 이 체코 원전을 시작으로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앞으로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명확히 알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이유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말씀을 좀 드릴 거고, 우리가 앞으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지, 최소한 어디까지 주가를 끌고 가야 되는지, 이 타점, 즉 목표가죠. 자, 이 목표가에 대해서도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 자, 오늘 주말 영상입니다. 월요일장 변동성이 심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 중요한 내용이 정말로 많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좀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영상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이 거래 대금, 거기에 거래량 둘 다 줄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는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구간에서 이 매도 물량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엊그제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나서 이틀 동안 급락 구간을 맞았는데, 지금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이 구간에 매도할 사람들은 이미 매도를 하고 나갔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차트를 좀 늘려보면요. 자, 지금 이 구간 2021년도 당시 고점을 찍고 눌리기 시작했던 구간이에요. 자, 이때 터진 거래량을 보세요. 자, 지금보다도 더 많은 거래량이 터졌는데, 당연히 이렇게 많은 거래량이 터진 이후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 매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겠죠. 그만큼 저항도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엊그제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나서 이 자리를 터치를 하고 주가가 눌린 거잖아요. 이 구간에 오랫동안 물려있는 분들의 탈출 물량들, 자, 이제 본전이 왔으니까 이제 그만 던지고 나가야지. 자, 이러한 물량들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눌렸던 거고, 즉 이 매물 소화가 진행이 되면서 주가가 눌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구간에 두껍게 쌓여있는 이 매물들을 소화를 한 이후에는 다시 이 구간을 강력히 돌파해주는 2차 상승 파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주가가 올라감에 있어서요, 고점을 찍고 주가가 눌렸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자리들, 이러한 자리 전부 다 매물들이 쌓여있는 매물대라는 게 형성이 돼요. 자, 근데 이 매물들을 소화를 해야만 더 큰 상승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지금이 가장 두껍게 쌓여있는 이 매물대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한 매물이 소화가 된 이후에는 다시 이 구간을 돌파하면서 2차 상승 파동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리고 자, 차트를 다시 확대해서 보시면은, 자, 이 밑에서 올라오는 초록색 이평선, 자, 요게 5일 이평선이에요. 자, 어제는 요 5일 이평선이 저항으로 작용이 됐었죠. 자, 근데 일단은 거래량이 줄면서 주가는 상승을 했다라는 거는 매도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증거고요. 지금 이 5일선 위로 안착을 하게 되면요, 요 신고가 자리를 다시 돌파할 수 있는, 자, 이러한 상승 흐름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매매함에 있어서 평생 도움이 될 수 있는 매매 기법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많이 보기 위해서는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요, 고점에서 매도하는, 자, 이런 타점을 잘 잡으셔야만 수익을 크게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자, 이러한 저점 구간의 물량을 잡기가 많이 어려워요. 즉 타점을 잡기가 많이 어렵다는 거고요. 주가가 반등해서 올라가잖아요. 고점 구간에서는 이 욕심을 부려서 매도 타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 고점 구간에서 욕심 부려서 매도를 안 했다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조정이 나오는, 자, 이러한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다들 많이 경험을 해 보셨을 텐데요. 대부분 매수를 하는 시점이 언제냐면요, 자,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할 때, 자, 이런 구간이 중간에 올라탄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점이 만약 여기라고 했을 때 수익을 먹어도 얼마 못 먹겠죠. 그래서 제가 이 저점 구간, 고점 구간을 체크를 할 수 있는 기법에 대해서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우선은 자, 이 공매도 잔고를 좀 보시면요. 자, 지금 현재 19일자 기준으로요. 32만 주입니다. 32만 주. 자,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자, 1월 달에 100만 주였어요. 100만 주. 100만 주였던 물량이 갑자기 90만 주, 80만 주, 70만 주, 50만 주, 20만 주까지 내려왔었죠. 그리고 18만 주까지 줄었었는데, 자, 이때 시점을 보시면요. 자, 언제예요? 1월 10일부터 1월 24일까지. 자, 이때 공매도 잔고가 엄청나게 줄었어요. 자, 차트를 다시 돌아가 보면요. 1월 10일이 요 날입니다. 요 날. 자, 이날 1월 10일부터 해서 24일이면은 요 날짜예요. 요 날짜. 지금 요 구간에서 이 공매도 잔고가 확연하게 줄었단 말이에요. 급감을 한 거죠. 지금 고점 대비했을 때 이 구간이 완전 바닥 구간은 아니지만 저점 구간이고요. 자, 이 구간이 2만 원 구간이에요. 고점 3만 원입니다. 얼마 올랐어요? 50%가 올랐어요. 50%가. 공매도 잔고를 상한을 하면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즉 공매도 잔고가 급감을 하는 시기가 저점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 공매도란 게 뭐예요? 없는 주식을 빌려서 먼저 매도를 때리는 거죠. 자, 이거는 주식 금액, 주가랑은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잖아요. 자, 여기서 내가 공매도를 쳤어요. 일단은 매도기 때문에 주가가 눌리겠죠. 자, 그리고 나서 7만 원까지 내려가서 7만 원에 사서 갚기만 하면 돼요. 그럼 얼마 차익이 생겨요? 3만 원의 차익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매도예요. 자, 얘네가 일단은 이때 공매도 잔량이 급감을 했다라는 거는 이거를 상한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저점에서 얘네는 상한을 해야지 수익을 크게 보는 거예요. 고점에서 상한했을 경우에는 요거를 우리가 숏 스퀴즈라 얘기를 하죠. 손실을 보면서 상한을 했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걸 알고 공매도 잔량을 빨리 상한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최근 주가 보세요. 이 구간. 자, 위로 쭉 올려보면요. 최근에 공매도 잔고가 2월 13일 날 18만 주, 거의 19만 주죠. 여기서 갑자기 지금 공매도 잔고가 급증을 하기 시작하죠. 급증. 공매도 잔고가 급증을 했다는 거는 지금 이 구간이 고점이었기 때문에 그냥 매도를 친 거예요. 빌려서. 갑자기 이렇게 급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지금 현 구간이 단기 고점 구간이라는 뜻이고, 자, 24일부터 19일까지 지금 요 구간에서 공매도 잔고가 급증을 한 거예요. 고점에서 얘네가 매도를 때려야지 얘네가 나중에 주가가 눌렸을 때 싸게 사서 되갚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공매도 잔고가 급감을 한다. 이거는 저점 신호고요. 반대로 공매도 잔고가 급증을 한다. 이거는 고점 신호인 거예요. 자, 지금 이미 이 공매도 잔고만 보셨어도 이 구간이 저점이었고 이 구간이 고점이었다는 게 체크가 됐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까지 50%가 상승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구간은요, 말 그대로 단기 고점 구간. 지금 이 자리 자체가 2021년도 고점 구간, 거래량이 터지면서 고점을 찍고 나서 조정이 시작됐던 그 구간이기 때문에 악성 매물들 굉장히 많이 쌓여있단 말이에요. 이 매물들을 소화를 해줘야만 다시 더 큰 상승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가가 눌린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걱정을 하실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또 하나의 기회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기회? 저점에서 비중을 늘려갈 수 있는 그러한 타점의 기회. 이해가 되시겠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내용들까지 알고 계셔야만 정확한 대응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구간 남들은 다 걱정을 하고 있는 구간일 거예요. 근데 제 영상을 보셨거나 아니면은 제 소통방에 입장하고 계신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오히려 이거를 또 하나의 기회로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때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 요 자리 38,000원 자리가 이전 고점 자리고 이 구간 돌파 시도가 나오면은 무조건 최소한 분할로라도 매도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매도 타점까지 소통망에서 미리 잡아드렸었는데, 자 보세요. 여기서 두산 에너빌리티 검색을 해보면요. 자, 우선 소통망에서는요. 언제예요? 1월 9일 날이면요. 요 날입니다. 요 날.
지금 이 매물대 저항 구간을 돌파한 이후에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에요. 자, 이때 당시에 18,700원에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는데 잠깐 보면요. 자, 시간이 1시 59분이었고요. 자, 이거 분봉 차트인데 지금 이 자리가 지지 구간이었는데 이탈이 됐다가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말아 올라오면서 거래량이 나오기 시작한 이 시점이에요. 자, 이때 18,700원 부근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고, 자, 그리고 월요일 날 보시면요. 자, 이날에 갑자기 급락이 나왔죠. 이렇게. 자, 이때 폴란드 원전 재검토라는 악재 이슈가 나오면서 이렇게 급락이 나왔는데, 자, 이거 2023년도 이미 12월 달에 폴란드 정권이 바뀔 때 이때 이미 이 재검토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던 건데, 자, 이거를 재탕을 해서 마치 새로운 소식이냐 이렇게 해서 이 보도자료를 내면서 악재를 만든 거예요. 자, 이때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자, 이번 악재 이슈로 금요일 장대 양봉의 기준점 26,000원 딱 요 자리죠. 여기 빨간색 선. 자, 이 구간이 이탈 시에는 눌림목 구간에 다시 타점을 잡아가면 됩니다. 지금 SMR 기술을 적용한 선박 개발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재료가 나왔고, 자, 이게 방산가도 이어지는 재료다. 조정은 매수의 기회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다음에 주가 어떻게 됐어요? 자, 좀 내려보면요. 요까지 마이너스 5%까지 빠졌다가 갑자기 밑에서 이렇게 쭉 말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이 윗구간에 있는 매물대 돌파를 시도를 했던 모습인데, 제가 장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흔들리지 마세요. 이 28,000원 구간 매물 소화 후에 돌파하면 3만원 자리까지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보유 비중 홀딩입니다. 말씀을 드렸죠. 28,000원 부근 돌파를 해서 안착을 했을 경우에는 3만원까지 자, 추가 상승 가능성이 크다라고 미리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자, 그리고 화요일 날, 자, 이날 거래 대금을 먼저 보시면은 시간이 9시 28분밖에 안 돼요. 어제 거래 대금이 2,900원밖에 안 터졌는데 오전 9시 28분임에도 불구하고 4,650원. 자, 그러면서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오늘 거래 대금 미쳤네요. 전고점 돌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바로 밑에 내려보면요. 지금 자리가 아까 보여드렸죠? 자, 예전에 2021년도 당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고점을 찍었던 구간이에요. 제가 전날에 28,000원 돌파 시에는 추가 상승 가능성 말씀드렸었잖아요. 3만원까지. 지금 38,000원. 이때 고점이 38,000원이에요. 이 38,000원 부근 정고점인데 거래량이 터진 구간이라서 매물대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구간 돌파 시도 시 분할 매도 후에 남은 비중 대응을 하겠습니다. 35,000원 부근에서 분할 매도로 걸어 놓으시면 됩니다. 35,000원의 매도 타점을 잡아드렸어요. 자, 이날 주가 어떻게 됐죠? 자, 고점이요. 35,550원. 제가 35,000원에 분할 매도 걸어 놓으시라 말씀드렸죠. 정말로 머리 꼭대기에서 매도 타점을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자, 물론 그 다음날 추가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상승이 나온 이후에 바로 급락이 나왔죠. 아마 이 구간에서 매도하셨던 분들 거의 없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이 소통방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되고 또 반등해서 올라갔을 때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자, 이러한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 거기에 실시간 브리핑 자료까지 해서 실시간 대응을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거예요. 자, 이 상단에 보시면요. 김프로 직통번호입니다. 010-4096번에 9493번입니다. 010-4096-9493번으로 두산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소통방 입장하시는 입장 링크를 문자로 발송을 해드릴 거고요. 입장 요청을 해주시면요. 저한테 이렇게 입장 요청 나옵니다. 이 입장 요청을 눌러보면요. 자, 이렇게 몇 시 몇 분에 입장 요청을 했는지 전부 다 확인이 돼요. 자, 근데 이렇게 입장 요청을 해주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이 대부분이긴 하겠지만은 들어오셔서 뭐 스팸 메시지라든지 광고 메시지라든지 영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두산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거 확인되실 분들 좀 빠르게 승인 처리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010-4096-9493번으로 두산 문자 하나 꼭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텔레그램을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은요. 두산에다가 뒤에 숫자 1번 이렇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러한 매수매도 타점이나 브리핑 자료 문자로 실시간으로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두산의 숫자 1번 문자 하나 꼭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러한 뭐 매수매도 타점이라든지 브리핑 자료라든지 영상 매일 공유를 해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돈 받는 거 아닙니다. 100% 무료로 말 그대로 재능 기부를 하는 거예요. 다만 저도 저희 채널 활성화를 목적으로 이렇게 영상도 매일 올려드리면서 요 소통방도 같이 운영을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두산 또는 두산의 숫자 1번 문자 보내주시면서 요 영상 하단에 있는 요 구독과 좋아요, 요 구독과 좋아요는 의리니까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보시면서 요 구독과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주셔야지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조금 더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렇게 고점을 찍고 나서 주가가 눌렸다 보니까 지금 요 자리에서 매도하고 탈출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우리 다 같이 조금만 더 버텨서 홀딩을 하자는 의미니까요. 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왜 지금 구간이 고점이 아니고 추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먼저 월봉을 보시면요. 자, 2007년도 당시에 고점을 찍고 나서 긴 시간 동안 조정을 받았었는데 이때 주가의 강력한 상승이 나타났을 때 이때 거래량이 터졌나요? 거래량이 없었어요. 거래량 없이 고점을 찍고 나서 정말 장기간 조정 과정을 거쳤는데 근데 갑자기 2020년도부터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을 해요. 자, 이게 다 뭐예요? 매집봉의 흔적입니다. 매집봉의 흔적. 지금 이렇게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지금 요 구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매물을 완전하게 장악을 했단 말이에요. 돈을 써가면서 물량을 쓸어 모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최근에 이 박스권의 상당 구간,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했죠. 자, 근데 이때 고점 구간을 찍었던 이때 거래량하고요. 지금 돌파를 했을 때 거래량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자, 이때의 절반도 안 되는 거래량으로 강력한 돌파 흐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세력들이 물량을 장악을 해놨기 때문에 이 세력들의 매도 물량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매도 물량이 안 나오다 보니까 좀 더 적은 거래량으로 요 박스권 상단 매물대 구간을 강력하게 돌파를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매집 기간만 하더라도 무려 5년입니다. 5년. 5년 동안 정말 긴 시간 동안 매집이 진행이 됐는데 얘네들 평단가가 얼마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이 구간 10,000원 구간부터 거의 20,000원 구간까지 매집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평단가 15,000원 부근일 거예요. 근데 지금 주가 이제 30,000원입니다. 30,000원. 자, 얘네들이 5년 동안 힘들게 매집을 해서 이제 100% 올라왔는데 이거 100% 먹자고 얘네들이 5년 동안 정말 긴 시간 동안 매집을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 저는 10배 이상, 많이 갔을 때는 30배 이상의 주가도 뻥튀기 시킬 수 있는 애들이 바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 안에 들어있는 세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현 구간이 고점이 아니라는 말씀을 계속 강조를 드렸던 거고요. 자, 주가가 오히려 조정을 받고 눌린다? 뭐 하라고요?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여러분들께서 활용을 하셔야 된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락 나오는 거 기회입니다. 기회.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이 구간에 오랫동안 쌓여있던 이 매물들, 매물 소화를 하고 난 이후에는 여기를 돌파해주는 강력한 2차 상승 파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상승 모멘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요거는 이미 뉴스로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좀 간략히만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체코원전 수주를 앞두고 있죠. 3월 달에 본계약이 체결이 될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 이미 체코 산업부 장관도 얘기를 했습니다. 한수원과 두코바니 원전 최종 계약 예정대로 진행 중이다. 지금 99.9% 아직 발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100%라는 말씀을 감히 못 드리고 99.9%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의 확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 3월 달에 본계약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주식은요. 이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상승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쵸? 자, 이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부터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상승 흐름을 만들어낼 거란 얘기예요. 이거는 다 알고 계실 만한 그런 내용이죠. 자, 그리고 최근에 자, 저는 이게 사실상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그런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HD 한국조선해양이 이 SMR을 적용한 원자력 추진 컨테이너선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거 정말로 이거 별 10개짜리입니다. 10개짜리. 그만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현재 건조가 되고 있는 컨테이너선은요. LNG 또는 디젤 엔진을 사용을 해요. 이 두 가지 엔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기관실이 굉장히 큰 부피를 차지한단 말이에요. 여기 플러스 기자재실도 포함이 되겠죠. 자, 지금 컨테이너선에서 엄청난 부피를 차지하는 공간이 바로 이 기관실하고 기자재실인데 SMR, 소형 모듈 원자로잖아요. 자, 부피가 굉장히 작아요. 지금 이 부피는요. 3톤급 잠수함에도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작은 부피예요. 도산 안창호함이 3톤급 잠수함인데 자, 그만큼 부피가 작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관실하고 기자재실을 사용했던 공간을 뭘로 활용할 수 있어요? 적재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같은 컨테이너선이라고 하더라도 더 많은 화물을 적재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효율이 그만큼 더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LNG하고 디젤보다는 자, 소형 모듈 원자로잖아요. 원전이에요, 원전. 무한 동력이란 말이에요. 무한 동력.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탄소 중립이죠. 탄소 중립이 트렌드인데 자, LNG, 디젤 아무리 그래도 탄소가 나와요. 근데 원자로, 원자는요. 탄소가 안 나옵니다. 이 탄소 중립과도 굉장히 잘 맞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일단은 운송비 자체가 일반 컨테이너선에 비해서 일단은 운송비가 저렴하게 들어가겠죠. 부피도 더 많이 실을 수 있겠죠. 자, 이거는 사실상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 SMR을 적용한 컨테이너선이 이제 건조가 완료가 되잖아요. 자, 이제 전 세계 대세가 이 SMR을 활용한 컨테이너선 건조. 자, 이게 저는 유행처럼 대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그만큼 정말로 중요한 이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수트만 보여드렸을 때 이거 방산과도 연결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 좀 드렸었어요. 자,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은 자, 지금 트럼프가 한국 조선업에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요. 러브콜. 지금 무려 60년 만에 법을 개정을 하면서 동맹국도 함정을 건조할 수 있는 이러한 법안까지 발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해상령이 급부상했어요. 자, 이거는 제가 자료로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내용 보시면은 미국이 60년 만에 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이유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중국 해군력이 급성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미국이 318척, 중국이 110척밖에 안 됐는데 지금 현재 중국이 370척, 미국이 295척이란 말이에요. 역전을 당했어요. 줄어든 이유는 퇴역한 함정도 있겠죠.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 조선업에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 조선 1위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에요. 2위가 중국이에요. 중국이 2위인데 지금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 설마 수주를 맡기질 않겠죠. 대한민국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거고요. 자, 지금 미국과 비교했을 때 미국 조선소는요 연간 2척도 건조를 못합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연간 3척 이상의 건조가 가능하고요. 군함 건조 비용도 미국 대비 50% 이상 저렴해요. 즉 한국을 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국밖에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장이요 얼마나 큰 시장이냐면요 자 무려 1561조 원 규모의 시장이에요. 지금 하나오션하고 현대랑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조선해양에서 이 SMR을 활용한 컨텐츠선을 공개를 했잖아요. 자, 현대에서 여기서 절반만 수주를 따낸다 하더라도 자 앞으로 건조되는 군함의 동력원으로 이 SMR이 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절반이면 얼마예요? 거의 800조입니다. 800조. 자, 이 800조 시장에서 이 SMR을 활용한 군함을 건조한다. 자, 이거 정말로 엄청난 시너지와 호재가 될 거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나무만 보지 말고 계속해서 숲을 보셔라. 이 말씀을 괜히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트럼프는요, 우리나라 조선업에 기대를 하는 게 굉장히 커요. 그렇다 보니까, 자, 보세요. 지금 트럼프 관세 폭탄이 이제 카운트다운을 시작을 했는데, 한국 조선업 빼고 모두 다 비상이에요. 한국 조선업은 해당 사항이 없다. 관세 증가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 조선업을 밀어준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렇게 됐을 때 미국 군함 건조. 일단은 뭐 HD 한국 조선해양이 이 SMR을 활용한 컨텐츠선을 건조를 하고 자 이게 시작이 대세가 됐을 때 자 당연히 SMR로 최대 수혜를 받는 기업이 어디다? 두산 에너빌리티다. 이해가 되시겠죠? 이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최근에 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SMR에 이어서 36조 원 규모의 원전 폐기물 시장을 본격적으로 진출을 했어요. 체코 원전이 규모가 얼마예요? 20조예요. 20조. 자 이거보다 더 큰 시장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진출을 했다. 플러스 누비아와 중저준이 방패물 처리 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SMR뿐만 아니라 이 원전 폐기물 시장 자 요게 대한 시너지 즉 매출 증가 거기 플러스 영업 이익 증가 자 이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겠죠. 주가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 외에도 유럽 원전 뭐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뭐 체코, 영국, 뭐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재검토가 뜨긴 했지만 다시 요거를 또 우리나라 협력을 할 가능성도 높아요. 왜냐면은 지금 폴란드가 우리나라 방산 FA50
K9, K2 흑표 지금 대량으로 물을 계속 수입을 하고 있잖아요. 정권이 바뀌었어도 대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다시 한국 쪽으로 수주를 하는 가닥으로 다시 재검토에 대한 내용이 다시 나올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거기 또 중동 지역. 자, 이 호재거리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유일한 걸림돌이었던 이 웨스팅하우스. 자, 요거까지만 볼게요. 자, 그 전에 이제 K 원전이 유일한 족쇄가 웨스팅하우스였잖아요. 지금 동맹을 맺으면서 자, 이 분쟁 소지도 완전히 없어졌단 말이에요. 악재가 완전히 사라진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수원, 체코 원전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자, 체코 원전 수주되면은 그 외에 유럽, 중동, 자,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수주 내용 들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 또 AI 데이터 센터 빼놓을 수 없죠. 전 세계적으로 AI 데이터 센터가 급증을 하면서 자, 이 소형 모듈 원자료, 자, 이게 유일한 대안입니다. 수요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 거기에 또 아까 말씀드렸죠. SMR을 활용한 컨테이너선, 이게 미 해군 함정까지 이어지는 재료다. 이해가 되시겠죠? 이게 핵 폐기물 그 사업까지 정말 재료 어마어마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구간 절대 걱정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주가 눌리는 거 기회로,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나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을 잡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가 이 소통방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 그리고 주가가 상승할 때 왜 상승을 하는지, 빠질 때 왜 빠지는지, 이러한 이유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만 대응이 가능하겠죠. 자, 이러한 대응 전략, 실시간 브리핑 자료까지 제가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요. 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두산 또는 두산의 숫자 1번 문자 하나 꼭 남겨주셔서 저 김프로랑 같이 정말로 좀 제대로 된 대응, 정확한 대응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월요일 날 변동성이 커질 거예요. 왜냐면요, 이 세력들은요, 우리 머리 꼭대기 위에서 노는 애들입니다. 이틀 동안 지지를 만들었는데 이구간 이탈이 나오잖아요. 그럼 페리스의 물량 나와요. 이 물량 밑에서 받아서 말아 올리는, 자, 이러한 시나리오까지 여러분들께서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 제가 소통방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공유를 해드리면서 정확한 매수매도 타점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요 상자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096-9493번으로 두산 또는 두산의 숫자 1번 문자 하나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도 주말입니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자, 월요일장 대응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출근을 해서 영상도 찍었던 거예요. 오늘 제 영상 보시면서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요, 요 영상 하단에 있는 요 구독과 좋아요, 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 보시면서 요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야지 저 김프로가 조금 더 힘내서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거니까요. 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